안녕하세요. 요 며칠 사이 HLB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신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느끼고 있고요. 기존의 HLB 주가 움직임이 아니죠. 거래 형태가 말이죠. 주가도 마찬가지로요. 매일 내리기만 하고 매일 횡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꼬리가 달리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지지 여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제약바이오 기업 셀루메드를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에는 제약바이오가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있었지만요. 제약바이오는 세월이 가도 관심이 줄지 않는 대세 테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셀루메드 보면요. 상한가를 가기 전에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 부근에 주차를 시켜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아래에서부터 전력 질주에서 달려온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출발선에 딱 정차를 시켜놓고 갭을 띄우고 순식간에 달립니다. 전투 기술 중에 과거 로마에서 숙련된 로마 병사들이 싸우던 방법이 생각납니다. 양쪽의 병사들이 맞붙을 때 서로 양쪽에서 칼을 들고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숙련된 로마 병사들은 달리다가 중간에 잠깐 쉽니다. 잠깐 멈춘 다음에 숨을 고른 다음에 힘과 에너지를 잠시 모아서 바로 코앞에서 달려가서 기세 좋게 싸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달려서 올라오면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돌파하기 전 가격까지 서서히 올려놓은 다음에 갭을 띄우고 달리면 훨씬 쉽죠. 상한가를 가기 전에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을 거친 구간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 숨을 고르던 순간과 같은 주가가 에너지를 응축하던 구간입니다. 당연히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고 지지가 되고 있죠. 셀루메드는 무슨 재료가 있었느냐? mRNA 백신 개발 재료가 있었습니다. 아이진과 mRNA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전에 나왔죠. 아이진도 오르긴 했으나 소폭 올랐습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 조건은 지지 여부입니다. 지지를 해주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갭이 뜨는 겁니다. 셀루메드는 7.56% 갭이 떴습니다. 갭이 뜨는 걸 보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죠. 분봉을 보면 쉬지 않고 내리 달렸기 때문에 아마 잡기는 부담스러워서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셀루메드만 그런 거냐? 오늘 상한가를 간 메디콕스도 보겠습니다. 특히 메디콕스 차트는 HLB와 비슷한 121선 우하향 차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1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최근에 캔들과 121선이 만나면서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가기 전에는 121선도 61선도 전부 캔들 아래에 머무르면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분명히 갭이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갭은 2.14%가 떴습니다. 분봉상으로는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했던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자 갭이 떴습니다. 셀루메드는 곧장 상한가로 달렸고 메디콕스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지지를 받고 갭이 뜨니까 상한가를 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지를 받는 도중에도 갭이 뜨는 날은 많습니다. 갭이 뜨고 정말 가는 날을 구분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조건을 보니까 지지를 받고 갭이 뜨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이죠. 메디콕스의 이전 차트를 보면요. 61선 지지를 받긴 했으나 갭이 너무 높게 뜨니까 장대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약 18% 갭이 떴죠. 그리고 위에 121선 2평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지지를 받는 자리도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가격이 서서히 오른 다음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니죠. 번지 점프대 같이 위로 올려놓고 121선, 61선 모두 캔들 아래에
정렬시켜 놓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지였고요. 121선도 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갭이 떠도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갭이 너무 많이 떴죠. 그에 반해 캔들이 살짝 올라서 적극적으로 상단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121선도 아래에 있고 61선도 당연히 아래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적당한 갭이 뜨고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이건 셀루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살짝 올라서 적극적으로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121선도 아래에 있고 61선도 아래에 있습니다. 가격이 하단에서 소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아니죠. 상단에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갭이 뜨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가격 상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과 121선과 61선 모두 캔들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갭이 뜨는 것이죠. 그리고 피날레로 카카오게임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이 떴죠.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HLB 차트를 보겠습니다. HLB는 그동안 소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격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가격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캔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1선이 만날 때쯤에는 가격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건데 HLB 캔들은 서서히 소극적인 지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하려는 듯하죠. 물론 다시 내려가서 소극적 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 며칠, 몇 주가 지나야 확인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만스터치도 있습니다. 가격이 서서히 올라온 다음에 상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갭이 2%가 뜨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장대 양봉과 상한가가 나오는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캔들 아래에 61선과 121선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가격 상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 받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초가가 갭이 뜨는 날 가게 됩니다. 물론 재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올린 멤버십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멤버십인데 시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 보셨다면 멤버십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